어제 저희가 음성을 통해 그 상납을 했던 전 비서관 통화를 했었는데 월급을 의원에게 냈던 비서관이 더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좀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건 더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어제 울산에 있었던 박대동 의원의 해명 회견 저희가 영상을 소개 못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한 뒤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박 전 비서관은 제가 아꼈고 가족같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퇴직 후 2년이 가까이 지나고 또 경선과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왜 이렇게 할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선과 공천을 앞둔 시점에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 뭔가 경선과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어제 저와 통화했던 박 전 비서관의 음성 다시 한번 압축해서 일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사무실에 의원님 방을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월급을 내놔라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형편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니 여기 돈 벌러 왔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을 많이 아파했습니다. 가슴을 칼로 찌르던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거짓말을 낳고 어려운 길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된 공방인데 새로운 사실이 하나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다른 현재 이제 구의원 하는 한 의원이 나도 상납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네. 저희가 보도해드린 박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매달 120만 원씩 13달 동안에 모두 1,500만 원을 냈는데 이거는 박 의원이 먼저 달라고 해서 낸 거다. 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다른 비서관, 백모 전 비서관입니다. 현재는 구의원인데요. 네. 8달 동안에 120만 원씩 자진해서 운영비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 박대동 의원에게 상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예. 그러니까 돈을 내긴 냈는데 강요받은 적도 없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그 박 의원 자체도 네. 자기 자신은 그 돈을 냈는지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돈을 낸 사람은 지금 이제 박모 비서관이 의원이 직접 내라고 해서 냈다. 그렇게 네. 해서 시작된 거다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 관련한 사실을 여러 가지를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러면 120만 원 내려면 뭐 100만 원을 내든지 네. 아니면 뭐 200만 원을 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120만 원을 냈을까? 그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원래는 서울에서 6급 직원에 해당하는 직책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네. 6급 직원을 하다가 좀 5급 울산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울산에는 5급짜리 직원이 자리가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5급하고 6급 사이에 월급의 차이가 1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쪽에 가서 있으면 120만 원 더 받으니까 그 돈은 내놔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기 시작했던 거고 네. 다시 그 다음 사람으로 이분이 박 씨 이전에 백 씨가 있었잖아요. 네. 백 비서관이 약 8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둔 다음에 박 비서관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 비서관이 하던 거를 그대로 다음 비서관도 120만 원씩 내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서울에 있던 6급 비서관 자 울산으로 가. 그 대신 5급으로 한 단계 승진시켜 줄게. 그런데 월급 차익이 120만 원이잖아. 예. 그럼 그 정도 나한테 돌려줘야 맞지라는 취지의 요구였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 자체는 이것이 네. 자발적으로 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돈을 항상 120만 원씩 그 사무실 비용으로 먼저 120만 원을 내고 네. 그중에서는 자기가 직접 갖다 쓴 것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을 자기가 내고 또 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120만 원은 어쨌든 사무실 비용 쪽으로 항상 자기 월급에서 빼내서 일괄적으로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오후 6시 저희 뉴스탑 10 방송하는 그 시점까지는 먼저 양심 선언했던 그 박 전 비서관 이외에는 다른 상납한 사람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어제 나눈 대화가 이런 거였죠. 또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어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대동 의원님이 뭐 잘 아실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너무나 뭐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더 있을 거다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2명 나왔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 선언하신 분은 내가 스스로 냈다고 하니까 의원은 전혀 몰랐다면서 이제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했습니다만 또 있습니까? 물었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한 분은 지금 현재도 네. 여기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설령 냈더라도 안 냈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나 이분은 현재 내지 않았다고 자기는 120만 원씩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사무실로 2번 전화를 걸고 핸드폰으로 2번 전화를 걸었으나 박대동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꼭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울산에 머물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전화 일체 거는 걸 받지도 않았고 답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지역 선거의 공천 보면 대체로 새누리당이 1당이니까 1번 기호를 받잖아요. 근데 예. 지역에 1번 나라는 이렇게 가나다를 붙이는 공천이 있네요. 그런 거죠. 거기 네,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논란이 됐던 분은 1-가를 받았네요. 네, 기초의원 출마 때는 이 정당 번호에 이어서 이제 가나다로 붙이는데 이게 가나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당에서 부여하는 번호는 네. 아닙니다만 여하튼 이분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어떤 운영비에 보탰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의원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보좌관들만 해도요.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 예, 가령 15대, 16대, 17대 국회에서 5급 비서관으로 일했던 친구인데 네. 18대 국회 때 그 15, 16, 17대 때 모셨던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의원실에 지원서를 냈더니 이 의원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월급을 운영비로 그냥 썼으면 좋겠다. 월급을 한 푼도 6개월 동안 수가 안 주겠다. 없다. 일종의 수습기간이다. 이렇게 네.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어떤 그 비서관이라든지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들의 폭로라든지 공개가 없이는 알려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 새누리당에서 그 전에도 박상은 의원이 이런 일을 한 것이 밝혀진 게 있고요. 그렇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신하경 의원이 네. 이런 비슷한 일이 나중에 밝혀진 적이 있었죠. 네. 자, 그러니까 자주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새누리당 같은 데서는 뭐 자체적으로 뭐 징계를 하겠다거나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네. 울산의 의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울산 시당에서는 뭔가 오늘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혀 없고요.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역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아, 야당에서도요? 그렇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도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신기남 의원권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회, 우리 정치권이 가재는 개편 이러면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이제 국회의원이라고요. 물론 보좌관, 비서관 자리라는 게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겠다는 사람이 줄이 섰지만 월급 다 안 줄 테니 일부를 내놓으라면서 고용을 하는 일. 이게 정상적인 관계로 보일까요? 달라져야 할 관행입니다.